야, 여기서 환장을 하냐, 문영배. 우회파는 구구 세력 처벌하라! 부정선거 부패 방지법 등 윤석열 지지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문영배 헌법재판관 자택 앞에서 매일 탄핵 무효와 문영배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소음과 욕설로 주변 주민들은 매일 불편함을 호소하며 119, 112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만 집회지 사실상 난동이다. 국민의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동문카페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던 데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통해 문 재판관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조작 사진을 근거로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게 결국에 조작인 걸로 밝혀졌는데 당연히 공식 입장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저희 당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고요. 그러나 병행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이제 일방적 운영이라든지 편향성, 자격 시비 이런 것은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될 것이고 분리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연락처가 유출돼 협박성 문자가 잇따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 대행이 가입돼 있다고 알려진 동문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문 대행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전화번호와 함께 메시지 폭탄을 날리라는 게시물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문 대행의 개인 전화번호를 찾았다는 글도 유포됐습니다. 급기야는 문 대행의 동문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문 대행이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퍼졌습니다. 불똥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불법 음란물 게시 유통 현장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사의를 표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경박한 정치 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문 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카페 해킹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협박죄에 해당이 되고요.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 방해죄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경찰은 헌법재판소 난동 모의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20건에 대해서도 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문 대행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 이틀 만에 5만 명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윤우 기자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청원입니다. 문 대행이 멋대로 해석하거나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틀 만에 동의 기준 5만 명을 넘기며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청원 심사 소위 등을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자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대행의 탄핵 심판 회피와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통해 문대행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동의청원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등을 폐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직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동의 기준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문영배 소장 자신이 평상시에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치 평론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를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이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헌재에서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모친상도 간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혹시 이게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영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친분 관계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였지 내가 주장이 하도 많아서 오늘 선거 쪽 관련해서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친분과 그동안 인권 연대 노동법 연구에 아니 그 말 하나 또 있었는데 뭐지? 평소에 이런 정부 여당에 대해 그래서 그 헌재 연구관들이나 그 관계자들에게 문영배 대행이 평소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두 사람 사이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정치 평론하는 걸 굉장히 즐겼답니다.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상한 판결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재판 기피 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탄핵 소추인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영배 대행은 회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열려 있는 것인지.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빌론을 마치고요. 다음 8차기일은 2월 18일 8차기를 마치고 9차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는 지금까지 채택되었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부께서 그 말씀하신 걸 이해할 때는 내일 그 차후 평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좀 평의를 거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요일에 각 2시간씩 그 부여하신 의미가 그러면 그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열려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아니 대한. 저 말 그대로입니다. 네. 정인 신청에 대해서는 평일을 내일 거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평일 안 거친 상태에서 네. 뭘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네, 수는 그리고 없고 예. 다만 증거는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 안 된 게 많습니다. 네, 네. 한번 훑어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껏 8차 기일까지 이제 주장도 하시고 입증도 하셨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9차 기일은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